네, 화요일 시장 11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후장을 준비해야 될 시간으로 접어듭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물론 미장이 잘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어제 이어서 이 상승 가도를 유지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비교적 양호하죠. 오늘 나스닥 선물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장에서 가장 견고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오후장 대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수석 매니저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후장 터닝 포인트 5가지 포인트 준비했거든요. 먼저 첫 번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트럼프 관세에도 잘 버티는 증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만큼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오늘 잠깐 매수했다가 결국 매도로 돌아서기는 했는데 0.6%가량 상승. 어제 2,520선 지켰고요. 이제 2,530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께 먼저 첫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관세 내성 생긴 건지 우려 다 반영된 거예요? 내성은 좀 생긴 것 같은데요. 네. 우려는 아직 다 반영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이다.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세는 부과할 것이다. 이런 내성은 좀 생겼지만 과연 어느 업종에, 어느 품목에,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지 잘 모르는 거죠. 이번에 철강하고 알루미늄에다가 25%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25% 부과할 거라고는 예상을 잘 안 했었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25%.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품목에 보편관세 25%를 부과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내성은 생겼지만 관세 부과에 따른 비중은 좀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예전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비중이 미국이 10에서 한 12%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비중이 좀 떨어지면서 미국 비중이 약 18%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관세까지 부과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시장에서 뭐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고요. 제가 투자 전략을 드린다면은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지 않는 품목들은 관세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미국에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업종,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렇지 관세 인상의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관세 미영향 업종인데 반도체를 좀 꼽고 싶습니다. 반도체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AI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미국의 마이크론 혼자서는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양은 극히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반도체 숫자가 관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늘어나면 HBM 관련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중공업은 뭐 미국에서 기반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고 엔터라든지 이쪽은 사실 관세하고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섹터들을 잘 보고서 관세와 그 품목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는 게 지금 시장으로 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최대 그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관세 프라이싱 다 된 구간 아니다. 지난 월요일에 그 관세 우려가 제일 극심했을 때 2,450 깼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지해 줬었는데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품목 보고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 프리존 쪽이 유리하다. 권택중 매니저님은 어떤가요? 지금 매수해야 될 쪽, 그리고 올라올 때 매도해야 할 쪽, 전략적인 측면 궁금해요. 네, 저도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관세 영향권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집중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흐름을 보시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의 움직임을 주로 보면요. 거의 뭐 달러 인덱스의 차트에서 굉장히 큰 힌트를 계속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제 2월 3일에 장중에 2,430포인트 선까지 많이 내려왔을 때요. 그때 달러 인덱스가 110포인트를 상회를 거의 했습니다. 109.88포인트 근접을 했었죠. 그러면서 지수도 함께 좀 폭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 이후에 어느 정도는 달러 인덱스 자체도 조금 소폭 좀 안정을 찾고 국내 코스피도 이에 발맞추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는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 어떠한 말들을 내뱉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심히 보면서 살짝은 관망세를 좀 띠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제 트럼프의 입에서 이 상호 관세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를 할지, 부과하는 것을 뭐 즉시 발효가 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중에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관세가 예상보다 좀 더 강경하고 더욱더 뭔가 강화될 여지가 보인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달러 위주의 강세 시장이 돌아가고 더불어서 아시아 통화 약세, 국내 증시도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이 해당 뉴스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수출주들 섣불리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는 안 되고 프리존 쪽으로 홀딩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뉴스를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호관세 11일, 12일 발표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까지 품목 때리겠다라고 예고했거든요. 이 내용 조금 민감하게 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터닝 포인트 이야기는 이 갈림길 안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 투자자분들께 좀 해안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딥시크가 쏘아 올린 공이죠. 이후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비용 기대감이 커지면서 플랫폼이나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워낙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보니 네이버도 괜찮고 다른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마음 AI 이런 종목들도 선방합니다. 그리고 최근 치고 올라오는 다시 하드웨어 반도체 쪽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두 개 매력도를 좀 비교해 볼게요. 먼저 이번에는 매니저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단답으로 지금 투자 매력도 어디가 커요? 네, 단답으로 하면은 먼저? AI 소프트웨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좀 올라왔잖아요, 많이. 저희가 먼저 방금 관세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 자체도 관세에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먼저 봐야 된다. 첫 번째 이유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딥시크가 출연한 이후로 즉시 시장에서 사실 발생했었던 이 반향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뷰가 한동안 좀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나 이제 지금 또 한 2주 정도 동안 되는 시간 동안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얘기들이 좀 이제 뭐 기사상에서도 많이 언급이 또 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AI를 만들어내기 위한 AI를 또 학습을 시키고 이것을 또 추론을 강화하기 위한 이 학습 비용이 점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낮아질수록 이 AI를 통해서 무언가 서비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더욱더 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러한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의 비용 자체도 플러스 효과는 있지만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이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 이 역설 효과가 더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실제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이 강도를 봤을 때 반도체나 뭐 장비주들도 딥시크발 충격을 회복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가 더욱더 강하게 좀 반발 작용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앞서 첫 번째로 꼽아드렸던 이유인 관세의 영향권에서도 실물이 있는 이 반도체보다도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좀 더 안전하다는 평가고 작년부터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봤을 때에는 생산 비용이 좀 더 감소를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좀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매력이 너무 없다. 이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력도가 더 커지고 있는 이 추세 흐름을 읽자라고 하셨거든요. 마지막에 관전 포인트 측면에서 종목을 또 여기에서 꼽아주셨단 말이에요. 저희 막판까지 좀 기다려보시면 종목 힌트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선택도 궁금합니다. 권 매니저님은 AI 소프트웨어 한 표 주셨어요.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저도 지금 어디예요? 생각은 권 매니저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일단은 뭐 반도체를 무시하고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예. 지금 현재 AI 소프트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건데 딥시크가 이번에 이슈를 몰고 온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저비용으로 좋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뭐
챗GPT나 이런 거를 뛰어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예. 자, 지금 우리 그 AI 쪽에 계신 분들도 가장 부담이 되는 게 GPU 가격인데 이런 그 비싼 GPU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AI 쪽이 훨씬 더 발전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 AI 소프트보다는 좀 특수 AI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수 AI요?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진단, 그 의료 진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봇 제어라든지 그리고 머신 비전 검사 장비라든지 뭐 이런 거 특수 섹터. 우리가 얘기하는 그 L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이거는 그 수입 산업이라든지 수익 구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그 머신 비전이라든지 로봇 제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경쟁 상대도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딥시크 정도의 그 AI 기술을 접목을 시킨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뛰어난 이러한 그 AI 그 시스템을 그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라서 저는 좀 특화된 AI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혹시 반도체 밸류체인단에서 유독 좋은 뭐 유리기판 쪽도 있잖아요. 예. 다 매력도가 없어요? 아니면 여기는 그래도 조금 AI 소프트웨어 견주어 봤을 때 매력도 괜찮다라고 따로 보시는 쪽은 없으실까요? 반도체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 반도체 가격이 뭐 1월 달도 많이 좀 하락을 해서 당장은 안 좋겠지만은 네. 인공지능은 반도체 없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고 미국에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나만 가지고서는 사실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AI 시장이 늘어나면은 뭐 HBM도 마찬가지고요.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늘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HBM 관련주 중에서 뭐 네. 다들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HBM이 그 연마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연마 장비와 슬러리를 생산해서 지금 각 전 세계 반도체에서 공급하고 있는 KC텍 네. 이 정도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HBM 밸류체인도 기억할게요. 투자 매력도 결국 AI 소프트웨어가 2표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죠. 자, 다음 터닝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K-팝 자랑이죠. 이 엔터주가 관세 무풍지대에서 너무나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밀어주고 시진핑이 끌어주고 이 한한령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도 엔터 4사 다 달려나가고 있거든요. 드디어 올해는 한한령 해제가 되는가 기대감도 궁금해요. 이번에도 위원님께 가볼까요? 위원님 네. 앞서서 관세 프리존 얘기하면서 딱 맞습니다. 엔터를 아까 예. 예로 들어주셨잖아요. 예. 엔터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도 신고가 나오네요. 네. 업사이드 어디까지 가요? 저는 더 갈 거다라고 더 생각을 가요? 하거든요. 올해 전년도까지만 해도 사실 좀 뭐 BTS라든지 뭐 이런 다른 것들 좀 그 팀들이 좀 침체기였었는데 올해는 네. BTS 완전체가 돌아오면서 전 세계 시장이 K컬처 쪽에 붐을 일으킬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뭐 득인지 독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계엄 사태에 상당히 그 응원봉과 그 다음에 K-팝이 울려 퍼지면서 전 세계에서 정말로 많은 시청자들이 다 봤기 때문에 K-팝에 대한 K컬처에 대한 그 관심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 판매가 늘어날 거다라고 봅니다. 중국은 덤이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한한령 이후에 상당히 고생을 했었지만은 그 이후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는 굉장히 네. 많이 올라왔는데 중국이 만약에 한한령을 해제한다면은 이거는 덤이다라고 보고요. 중국은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불가근 불가원. 가깝게 하기도 그렇고 멀게 하기도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서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관계. 그래서 저는 엔터는 2025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충분히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M 호실적 냈는데 살짝 쉬어가는데 그럼 정리 관점 아니고 아니죠. 계속 들고 가자. 예, 들고 가고 많이 조정받으면은 추가적으로 사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 아직 룸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K-팝의 올 한 해를 기대하면서 이번 엔터 키워드도 정리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바이오 쪽인데요. 다 같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어제 올릭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강세 움직임이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역사적 고점을 뚫어내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장으로의 좁혀가기가 유효하다면 기술 경쟁력 있는 알테오젠 뒤따라가며 40만 원 재돌파 여부까지 우리가 유념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권택중 매니저님 어때요? 두 종목으로 본다면 살짝 온도차가 있는데 먼저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뭐 일단 알테오젠은 최근 이슈가 하나 있었죠. 자금 조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 바이오 업계에서 항상 이제 발목을 잡았었던 부분들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예.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퀘스천 마크가 항상 따라오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3자 배정으로 또 RCPS로 잘 조달을 했습니다. 1,500억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IX 제형을 PR SC 제형으로 바꾸는 이 공정에 대해서 증설을 할 것이다. 운영 비용과 이렇게 발표를 하였는데요. 시장에서는 또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변동성은 있었지만 이후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신고가 부근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해 보면요, 그 11월 달에서 12월 달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한 정치의 불확실성이 확대됐었던 구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많이 올랐었던 바이오 종목들이 일부 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던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알테오젠 기준으로 보면은 30만 원 선에서 가격을 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재료들을 가지고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현재로서도요, 거래가 크게 뭐 실리지는 않고 있지만 좀 견고하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봤을 때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한 이 CDMO 시장 가장 크게 관심을 받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생물보안법을 네.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예상했었던 거는 작년에 여름부터 좀 계속 부각이 되면서 2024년 연내에는 통과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하나의 투자 포인트였는데 통과가 안 됐죠. 아무래도 이제 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사실 이 법안 자체는 뭐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서 함께 모두 동의해서 발의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정치 싸움으로 번지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워낙 이제 연말에 이슈가 많았죠. 네. 미국 증시 이슈가 많았고 정책적으로 올라가야 할 법안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 중요도 순서에서 밀린 게 아니냐라는 정도의 분석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생물보안법 자체는 올해에는 다시 한번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슬슬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요, 이제 지난주였나요? 중국에서도 미국 일루미나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미중의 무역 전쟁이 AI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약품에서 계속적으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뭐 지리적 또는 정책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스 팔고 알테오젠 가자는 것도 아니시네요. 둘 다 좋다. 네, 둘 다 좋다. 다른 측면에서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후장 공략할 종목 두 분께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영우 위원님, 일단 지난번에 주셨던 두산 테스나 11월 26일에 주셔서 45% 상승 움직임 나타내면서 어제 고점 기준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냈어요. TP도 도달이 됐고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종목이 그래서 더욱더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관세 무풍지대를 보자. 라는 게 투자 전략이니까. 좋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뭐 트럼프가 이쪽을 통해 가지고서 우크라이나 종전을 해서 노벨 재건. 평화상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다들 알고 계시니까 SG와 현대에버다임과 SY를 전 대표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예. 오늘은 현대에버다임을 말씀드릴게요. 뭐 구조물 해체 장비 전문 생산 업체고요. 현대건설 기계 등 관계사의 매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매출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건설 장비 포트폴리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이건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3,000원, 지지탈가는 8,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13,000원까지 주셔서요. 지난 7월, 11월 계속 고점 터치에 있었는데 그 직전 고점을 못 뚫어냈거든요. 이번에는 돌파 가능성을 실어주셨습니다. 전략 잘 기억하겠습니다. 이번 주 독일 안보회의 있거든요. 이벤트 앞두고 기억해 주세요. 자, 권택중 매니저의 종목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지난 10월에 주셨던 변압기가 워낙 성과가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분위기 좋고요. 33%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45만 원 터치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그 부근에서의 등락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 종목 가보겠습니다. 아까 AI 힌트 주셨잖아요. 여기서 주신다고요?
네, AI 관련된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온코크로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AI 소프트웨어도 다양한 또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죠. 여기는 이제 신약 개발 관련돼서 의료 AI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좋을 것 같고요. 온코크로스의 주로 하는 일은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제약사들이나 바이오 회사의 후보 물질의 적응증을 확대해주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플랫폼 랩터 AI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전부터도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중해제약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다수의 제약사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이 적응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많이 급등했죠.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투자했었던 리커전 테라피틱스 쪽에서 좋은 성과, AI를 통한 신약 개발에 좋은 성과를 발표를 하면서 국내에 있는 AI 관련된 신약 개발 기업들도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3일 동안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좀 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소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요. 신고가 15,000원 이상 목표가로 잡아보시면서 지지 이탈가는 12,000원 선에서 설정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 이래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인 반등을 보여줬는데 여기 돌파 가능성 열어주셨거든요. 온코크로스 기억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온코크로스에서 두 분의 오후장 공략주까지 함께 담아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주식명가 MTNW 박영우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